영상 끝부분에 영상과 관련한 글쓰기 면접용 발제문, 그리고 제가 쓴 예시 답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때 몇 번 정도 읽으시나요? 아마 평균적으로 한 번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책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요. 우리가 글쓰기 공부 방법이랍시고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죠. 다독, 다상, 다작하라.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다독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독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 권을 읽으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여러 번 읽으라는 말일까요? 사실 포괄적으로 따진다면 둘 다 다독의 개념이 맞습니다. 하지만 둘 중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개념이 다독의 본질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 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책 하나를 여러 번 읽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야 할 그 책이 고전이라 불릴 법할 정도로 속칭 좋은 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학 중에서 윤리학을 알고 싶다면 그나마 최근에 나온 대중서로서 가장 전범이라 할 만한 책,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든가, 경제학 중에서 경제 사상사의 흐름을 꿰뚫고 싶다면 토드 부크홀츠 교수가 쓴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같은 책이 소위 고전, 좋은 책의 모범 같은 것들이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든가 제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세 같은 책들도 인류 문명에 관한 역사적인 관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몇 번씩 읽어봐도 좋을 법한 대중서들이고요. 이런 책들은 외울 정도로 수번, 수십 번 반복해서 읽으면 마치 거짓말처럼 글쓰기랑 말하는 실력이 정말 확 는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책들은 책을 쓴 사람이 해당 분야를 통달했기 때문에 책의 주제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학설이나 이슈들을 굉장히 깊고 풍부하게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비평적인 견해도 꼭 정확히 덧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상 그 책을 달랑 한 권만 읽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을 통해 여러 명의 학자와 학설들도 같이 만나는 셈이니까 최소 수권 혹은 십수권을 읽은 효과를 얻는 거죠. 늘 좀 책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너무 유사 작가들의 책을 많이 읽어요. 글쓴이의 경력에 전문성도 없는 데다 내용은 어디서 기존의 학설들을 죄다 베껴와서 책 전체에 도배를 했을 뿐 정작 자신만의 비평적인 견해가 전혀 없는 그런 책들이요. 이런 책들은 읽는 게 시간 낭비예요. 사실 더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다작은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번 읽는 다작을 하면 글 실력이 는다. 이러한 명제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한 사례로 하나 비유해 드릴게요. 제가 이래 보여도 대학 다닐 때 서울대에서 주최한 대학 문학상이란 문학 공모전에서 최초의 대상 수상자입니다. 그것도 시로 대상을 탔습니다. 제가 수상하던 그해 처음으로 대상을 뽑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럼 제가 당시 문학소년이었냐? 전혀 아닙니다. 제 채널에서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는 굳이 따지자면 소설이나 판타지 같은 픽션 쪽보다는 논리와 사실을 따지는 논픽션을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전 지금껏 살면서 시집은 딱 한 권, 정말 딱 한 권밖에 안 사봤어요. 대학 시절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직 한 권만 읽었고 대신 그 책만 거짓말 안 보태고 20번은 넘게 읽었어요. 그 시집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기영도 시인의 입속의 검은잎. 아마 책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시집계의 고전, 명작이죠. 이 책은 전집이라서 심한 수록된 건 아닌데요. 시집 입속의 검은잎 전작품이 이 전집 안에 있습니다. 시집은 이사 오면서 잃어버렸는지 지금 집에 안 보이네요. 전 원래 시라는 문학 장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학창 시절 때도 수능 국어 때문에 억지로 공부했을 뿐이지 시 자체가 좋아서 학교 공부와 별개로 공부해 본 적은 없었어요. 시를 써본 적은 더더욱 없었죠.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본 거예요. 흔한 표현으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자극을 받았어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시들과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기영도 시인은 없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책에 더 매료되었던 듯해요.
왠지 난 남들과 다른 책을 읽고 다른 스타일을 배우고 다른 감성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일종의 대입병 같은 심리죠. 그런데 신기한 건 하도 이 책을 닳도록 읽어서인지 거의 모든 시가 어느 순간부터 외워지더라고요. 아니, 외워져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얼추 시가 써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누군가한테 시를 배웠다거나 책을 보고 연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저절로 써졌어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제가 반복해서 읽은 책이 기영도 시인의 시집이라 그런지 살짝 시풍이 기영도 시인의 그것과 비슷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제가 창작한 제 고유 작품이 하나씩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건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굉장히 기이한 느낌이었긴 해요. 결국 그때 습작했던 작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문학상 대상 수상작이 됐습니다. 시 이름은 그해 여름 안에서 이별. 당시 대상 상금이 200만 원 정도였으니까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꽤 금액이 큰 편이죠. 학교에서 친절히도 이렇게 책까지 만들어줬어요. 서울대 신입생들한테 한때는 입학 선물로 한 권씩 줬다던데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받자마자 다들 헌책방에 팔아버린다던데. 솔직히 그동안 꼴에 독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다독하라 라는 말을 들려줄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좀 숨막힌다는 기분 들지 않으신가요? 뭔가 막연하다는 느낌도 들었을 테고요. 이게 전부 정작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독서의 질, 퀄리티보다 양, 퀀터티를 자꾸 강조해서 그런 겁니다. 다소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독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각 분야의 고전이라 할 만한 책들을 제대로 요약하고 정확히 분석해 줄 아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당연하죠. 대부분 안 읽어봤으니까. 읽었더라도 겨우 한 번 정도 읽어봤을까요? 이젠 속지 마세요. 조금 어렵고 약간은 더디게 읽히더라도 각 학문 분야마다 누구나 추천하고 내로라 하는 고전, 소위 전범으로 삼을 만한 명저를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 번 읽으세요. 아무리 못해도 2번 이상은 읽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렇게 한 번만 제대로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읽어야 할 책들의 양이 확 줄어들 거예요. 유사 작가들이 쓴 책 따위는 자신이 읽었던 고전을 쓴 전문가가 이미 한 얘기를 그럴듯하게 대중화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세상엔 읽어야 할 책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책이 다 좋은 책인 것만도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몇 권을 읽었느냐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반복해서 읽었냐, 그게 다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 커뮤니티에 가시면 오늘자 영상에 관련한 글쓰기 면접용 발제문과 그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언어의 정원에서는 매 영상마다 그 영상에 관한 글쓰기 면접용 발제문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을 구독자 커뮤니티에 항상 첨부해 드릴 예정이니 글쓰기, 면접, 독서 공부에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은 유익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